며칠 전에 역대 가장 강력한 AI가 나왔습니다. 클로드 페이블 5. 근데 이게 켜는 순간 통장이 녹아버리는 물건이에요. 써본 사람들 반응이 정확히 둘로 갈렸거든요. 한쪽은 와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감탄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토큰이 순식간에 다 녹아버린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개발자는 한 문장에 다 담았어요. 돈만 감당되면 하루 종일 이걸 쓸 텐데. 이름은 클로드 페이블 5예요. 기존 최강이던 오퍼스보다 한 단계 위인 새로 생긴 미토스급이라는 등급의 공개 버전이고요. 엔토픽이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일단 클로드에서 밝힌 걸 다 같이 한번 보고 가시죠. 새로운 클래스인 미소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일단 어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되게 강력하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슈가 됐던 게 사이버 보안, 바이브 해킹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미토스에서 보안과 관련해서 위험한 부분만 덜어낸 게 페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이버 보안 악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안전장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뭐 제일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벤치마크 점수잖아요. 제가 뭐 뒤에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벤치마크 상으로 SWE 벤치 많이 보는 그 지표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터미널 벤치가 있거든요. 두 개 다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이전 프리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대체로 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스트라이프와 초기 테스트를 좀 했나봐요. 스트라이프는 세계적인 결제 회사잖아요. 거기랑 5천만 줄 정도 되는 루비 코드 베이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루 만에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 뭐 코그니션 프론티어 코드 평가에서도 꽤 좋은 점수를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SWE 벤치 3개, 클로드 페이블, 오퍼스 GPT 비교해서 봤을 때 자기들이 제일 좋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프론티어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좋다라고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식 기반 업무에서 당연히 뭐 금융 벤치마크에서 제일 점수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요 포켓몬 파이어레드를 직접 플레이하는데 캡처 사진을 줬더니 알아서 평가를 하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사진들을 줬나봐요. 네, 준 사진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다 넘어갔다고 해요. 케이스들 여기 여러 개 만들어놨네요. 태양계 시뮬레이션 해놓은 영상입니다. 팩토리오, 아까 게임 케이스 얘기했던 거 팩토리오 끝판까지 가는데 확률이 높았다고 하고, 바이브 캐드 작업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캐드 작업을 되게 편안하게 다 돌리는 걸 가능하게 했었다. 그 다음에 뭐 EDM을 활용한 유체 처리, 오 멋있네요. 뭐 이런 작업들, 이퀄라이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작업도 잘 처리했다. 그래서 사실 구글에서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입니다. AI가 인간이 사실 기존에 노가다로 했었던 작업들을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이런 단백질 구조나 이런 거를 빠르게 찾아내 가지고 신약이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토스도 신약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해봤는데 되게 좋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분자생물학 관련해 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극복하냐 했는데, 4.8도 되게 정직성이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거기 추가적으로 미토스 같은 경우에 이런 정렬 불량 행동, 그러니까 저 같은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래서 커서 CEO가 뭐 최고 모델이다, 깃허브 CPO도 굉장히 신뢰할 만한 좋은 서비스가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전장치 면에서 이제 프로젝트 글라스윙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제한된 그룹에 공유해서 보안 관련해서 체크를 잘 했나 봅니다. 보안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생물학인 경우에는 생화학 무기 같은 걸로 오용될 수도 있고, 보안은 뭐 너무나도 문제가 크죠. 뭐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최첨단 사이버 보안 및 생물학 연구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활용이 되는 포인트가 보안 강화 과정을 거쳐서 필터링을 해서 지금 출시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뭐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가가지고 나쁜 놈들이 나쁘게 쓰면 진짜 세상 위험해지죠. 오펜시브 사이버 이벨루에이션,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보안 평가를 해봤을 때 일단 미토스가 제일 세게 나왔는데, 이제 페이블이 그런 것들을 거의 0%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단계를 다룰 예정이에요. 먼저 왜 사람들이 감탄을 했는지, 그리고 진짜 이제 놀라운 사용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비명을 질렀냐, 토큰이 얼마나 빨리 녹아버렸는지 그런 숫자들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처방까지 해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체부터 30초로 정리하면은, 클로드는 원래 하이쿠, 중간에 있는 소네, 그 다음에 똑똑한 오퍼스 이렇게 등급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토스급이라는 천장이 하나가 더 생겼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개판이 페이블 5,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빗장을 푼 비공개판이 미토스 5예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모델이고 안전장치만 다릅니다. 안전장치가 있으면 페이블, 안전장치가 없으면 미토스 5입니다. 저런 거 미국 정부가 쓰면 되게 무섭겠죠. 페이블이 왜 다르냐, 이제 빌더분이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예전엔 AI에게 작업을 시켰는데 이제는 책임을 맡긴다고요. 짧게 한번 시키고 끝이 아니라 며칠 동안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자기가 한 일을 끝까지 검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치면 잔심부름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째로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먼저 이제 감탄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델 써본 개발자들 한마디로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AI 연구자이자 최근에 엔트로픽에 합류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다뤘었던 안드로이드 카파시 기억하시죠? 길고 어려운 작업에서 메이저 버전업이라고 할 만한 굉장한 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놀랄만한 사례들 4가지만 먼저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한 개발자가 클로드 전 세대인 4.8로도 챗GPT 코덱스로도 풀지 못했던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나봐요. 근데 이제 코드를 거꾸로 분석하는 역설계 문제였나봐요. 페이브한테 돌렸더니 30분 만에 완벽하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몇 주를 헤매던 걸 40분 만에 끝냈다고도 하고요. 두 번째, 이게 좀 충격이네요. 와튼스쿨의 이션 몰릭 교수가 딱 한 번 지시를 내렸대요. 그랬더니 페이블이 9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혼자 일을 해서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자기가 알아서 더 싼 보조 AI를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비싼 자기는 지휘만 하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팀장 한 명 뽑았더니 팀장이 알아서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한 방에 끝낸다는 거인데요. 코딩 플랫폼 리플릿이 예전에 앱 하나 만들려면 100번을 시켰어야 됐는데 이제는 한 번에 나온다.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지시해서 소셜성 무한한 도서관을 직접 걸어다닐 수 있는 3차원 공간으로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한 번 말하면 결과물이 통째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스트라이프 케이스도 있죠. 5천만 줄짜리 코드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을 사람 손으로 2달 정도 걸리네요. 이걸 하루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포켓몬 깨는 거 등의 이제 게임을 실제 깨는 모습들도 데모에 있었습니다. 감탄의 정점은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점수들입니다. 시니어 엔지니어에게 내는 어려운 시험에서 페이블이 91점을 받았고요. 전세대 오퍼스가 6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30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프로그래밍 시험에서는 80점으로 세계 1등. 아무튼 어떤 작업에서는 속도가 무려 17배나 빨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을까요? 능력은 이렇게 황홀한데요. 토큰이 너무 빨리 녹는다는 거죠. 토큰은 AI가 글을 처리하는 단위인데 쉽게 말해서 결국은 이제 사용하는 데 드는 돈인 거죠. 이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한 사용자가 코드 전체를 한번 점검을 시켰나봐요. 그랬더니 5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사용량을 7분 만에 다 써버렸대요. 보통 사용 한도가 5시간마다 리프레시 되잖아요. 그게 7분 만에 끝났대요. 일은 확실히 잘했대요. 버그도 잘 잡고. 근데 이 속도로 토큰이 빨리 녹아버리면 정해진 요금제로는 도저히 못 쓴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가장 비싼 월 31만원짜리 저도 쓰는 200불짜리 요금제 20맥스가 있잖아요. 이게 한 달치 한도가 분당 2%씩 녹았대요. 쉽게 말해서 50분,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한 달치 쓸 거를 1시간 만에 다 쓴다는 겁니다. 연료 게이지가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차는 거죠. 세 번째, 또 사용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200불짜리, 그러니까 31만원짜리 월구독이 이 세대, 이 새 모델 기준으로는 비싼 질문 한 3번 하면 끝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작업 하나의 토큰을 50만에서 100만 개씩 예사로 쓰거든요. 한 번 일시키면 그만큼 돈이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유명 개발자 사이먼 윌리슨이 시험 삼아서 써봤는데 하루 사용료가 우리 돈 13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82달러가 나왔어요. 그는 페이블을 느리고 비싸고 하지만 유능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값은 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가격 자체가 지금은 무료 기간이지만 전세대 2배를 써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최고급 AI가 사치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6월 22일까지 유료 플랜에 무료로 쓸 수 있게 껴있어요. 근데 이제 23일부터는 플랜에서 빠지고 쓸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외신에서는 지금 안 써보면 곧 비싸지니까 빨리 써봐라. 공짜로 만져볼 수 있는 게 딱 이번 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능력은 워프 드라이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추진력으로 며칠 걸리던 일을 하루에 그것도 한 번에 끝냅니다. 근데 그 워프의 연료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5시간치를 7분 만에 다 없애버리고 하루에 막 13만 원이 나가버리고 능력도 너무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게 이제 이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능력은 좋다 하지만 엄청 비싸다. 자, 이제 처방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처방은요, 일상적인 일은 쓰지 마세요. 짧은 질문이나 가벼운 코딩에다가 이런 거 쓰면은 너무 돈 낭비예요. 그러니까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며칠씩 걸리던 우리 회사에서 제일 무겁고 중요한 한방, 거기에만 쓰세요. 워프 드라이브는 동네 마트 갈 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처방은 요즘 개발자들 결론이 이겁니다. 비용 라우팅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골라보내는 거예요. 자꾸 쉬운 거는 빠른 모델, 싼 모델한테, 그다음 크고 어려운 일은 비싼 페이블한테 이렇게 배분을 잘한다는 거죠. 모든 일을 페이블한테 다 보내면 회사 거덜납니다. 일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눠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처방, 마침 22일까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제일 오래 걸리던 큰 일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두 개 한번 재보는 거예요. 아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토큰 값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래서 아낀 시간이 만약에 토큰보다 크다? 그러면 도입하고, 아니면 보유해야죠. 무료일 때 우리 일 직접 해보고 나서 직접 재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발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예전엔 AI한테 이걸 할 수 있냐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이젠 달라요.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졌고요. 대신 새로운 질문이 생겼어요. 이걸 얼마짜리 일에 쓸 거냐. 능력이 무한해지니까 이제는 비용이 한계가 된 겁니다. 대표가 가져야 되는 돈은 성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이 비싼 워프 드라이브를 켤까 말까를 고르는 판단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AI 능력은 정말 최고인데 켜는 순간 그냥 통장이 녹거든요. 누구는 이 정도 능력이면 그 값을 한다고 하고 누구는 미친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라면 이거를 도입하시겠어요? 보류하시겠어요? 능력값이다 아니면 미친 가격이다 어느 쪽이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드릴게요. 이렇게 빠르게 쏟아지는 AI 흐름을 대표님들 눈높이에서 계속 풀어드릴게요. 지금 구독하시는 게 저점 매수거든요. 아직은 채널이 작아서 댓글도 다 달아드릴 수 있어요. 크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제일 싸게 저점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링크를 같이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질문 같은 거 남겨주셔도 좋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차차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